자, 26-2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처리기가 뭔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표적인 선행 처리 명령문, 그 다음에 대표적이지 않더라도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선행 처리 명령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6-2에서는 대표적인 선행 처리 명령문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겁니다. 제가 샵 define이 바로 그 선행 처리기에게 무엇을 갖다가 명령한다 라는 어떤 그 선행 처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작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행 처리기에게 지시하는 거죠.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파일을 PI를 3.1415로 바꿔라 라고 그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행 처리 지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냥 그런 한글식 표현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샵 define 명령문 그렇게 그냥 하셔도 여러분들 어디나 다 통합니다.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 통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거 지시자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프로그래머들도 샵 define 지시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샵 define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꼼꼼하게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 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가리켜 매크로라고 얘기를 해요. 예, 파이가 즉 여기서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정의를 하는 겁니다. 파이라는 매크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뭘로 정의를 한 거냐면은 3.1415로 정의를 한 겁니다. 즉 내가 파이라는 것을 찾으면 이거를 갖다가 3.1415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문장이 바로 얘잖아요. 그때에 공식 명칭은 얘를 가리켜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리켜 매크로 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C책을 여러분들에게 집필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것이 매크로 몸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매크로 몸체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겁니다. 매크로. 그리고 이거는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매크로 정의하는 문장이다. 전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파이라는 매크로를 3.1415로 내가 정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매크로 정의의 예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샵 define 문장에서는 name이라는 이름을 홍길동이라는 문자열로 대체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듯 언뜻 보면은 이러한 숫자만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문장 또는 이런 함수 호출 문도 무엇이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체하고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비록 이렇게 세 가지만 지금 등장을 했지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가져다 놓고 교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치환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냐면은 AGE라는 매크로를 정의하고 있고 AGE라는 매크로를 만나면 24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 underbar addr 이 이름이 등장을 하면 자, 이 함수 출문장으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선행 처리기가 1번 접수, 2번 접수, 3번 접수한 다음에 자, 일단 이 name을 뭘로 바꾸냐면은 홍길동으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AGE를 갖다가 24로 바꾸겠죠. 마지막으로 print underbar addr을 갖다가 put string 함수 호출 문장으로 바꾸겠죠. 즉 선행 처리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요 세 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실 더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샵 define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무엇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냈냐면 A, G, E라는 이름의 상수를 정의한 효과를 지금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더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샵 define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상수를 정의합니다. 즉, 샵 define 문장이 등장을 하면은 이제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이것은 매크로 함수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매크로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상수 정의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상수 정의를 많이 해 왔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샵 define 매크로를 이용해서 상수도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자, 이러한 매크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영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object like 매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브젝트 라이크냐면 오브젝트라는 것은 이제 사물, 객체, 개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즉 파이라는 것을 상수라는 하나의 개체로 인식을 해준 겁니다. 이 파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고 얘가 바로 그 독립된 하나의 개체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왜 오브젝트냐라는 의심을 사실 아주 지울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제가 사실 그 개정하기 이전에는 이게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다라는 이런 이름조차도 제가 강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도 뭐 이런 자꾸 제가 프로그래머 얘기를 꺼내서 좀 그렇지만, 자, 이거 뭐야 그러면은 매크로인 줄 압니다. 상수로 정의한 매크로인 줄 아는데 이게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다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좀 의심스러워요.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C 언어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만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를 가리켜 과연 제가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라고 알고 있었을까?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그 표현에 너무 여러분들이 민감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인 이유, 뭐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 펑션 라이크 매크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걔가 펑션 라이크 매크로니까 얘는 펑션이 아니니까, 즉 함수가 아니니까 얘를 가리켜 그냥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펑션 라이크 매크로는 뭐냐면 매크로가 무엇 같다? 그러니까 무엇 같다? 그러니까 뭐 같다가 아니고 무엇 같다를 표현을 한 겁니다. 무엇 같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장난을 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예, 매크로 무엇 같은 매크로냐면은 함수 같은 매크로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샵 define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괄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등장을 하면은요, 괄호가 등장을 하면 이거는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 즉 상수를 정의하는 단순 치환이 아니라 패턴 치환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펑션 라이크 매크로다. 어떠세요? 딱 보니까 마치 함수의 정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일단 괄호가 등장을 했으니까 얘가 왠지 매개 변수 선언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이 스퀘어라는 이 이름이 함수 이름 같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괄호가 등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매크로는 함수와 유사한 매크로, 함수와 같은 펑션 라이크 매크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러한 패턴이 등장을 하면, 이러한 패턴이 등장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바꿔라, 치환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얘하고 패턴이 일치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괄호 안에 x는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괄호가 꼭 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괄호 안에 x는 x가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괄호 안에 무엇인가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x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x로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square 스퀘어. 그 다음에 난 x가 싫다, y다. 그럼 y. 그 다음에 y, y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괄호 안에 오는 이 y는 임의의 무엇인가가 올 수 있다, 패턴을 명시하는 데 사용된 문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퀘어 똑같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3이 왔습니다. 즉 x를 대신해서 3이 왔으니까 패턴이 일치하죠. 그러면 이러한 패턴 등장 시 얘를 이렇게 치환해라 라는 거니까 얘는 무엇으로 치환이 되겠습니까? 3 곱하기 3으로 치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치 함수의 호출, 즉 x와 x를 곱하는 함수를 호출한 것과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강에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수와 같은 매크로다, function like 매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가 정의가 되었을 때에 실제로 소스 코드 안에서 이러한 문장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치환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스퀘어 1, 2, 3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환이 됩니까? 패턴이 이렇죠. 1, 2, 3 곱하기 1, 2, 3. 즉 x가 1, 2, 3이니까 x 곱하기 x로 치환을 해야 되니까 1, 2, 3 곱하기 1, 2, 3이 돼야 되겠죠. 자, x를 대신해서 넘이 왔으니까 넘 곱하기 넘이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치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하나 더, 이러한 용어에는 제가 너무 그렇게 막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치환, 패턴 치환이죠. 예, 단순 치환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패턴 치환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치환을 가리켜 매크로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뭐 전문 용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잊어도 또 필요할 때 나중에 그냥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되는 그 정도의 용어 정리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function like 매크로죠. 스퀘어 x라는 패턴이 등장을 하면 얘를 갖다가 x 곱하기 x로 바꿔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스퀘어 넘, 그 다음에 스퀘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스퀘어 2.5, 그 다음에 스퀘어 3 플러스 3, 3 플러스 2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고요. 얘는 어떻게 이제 치환이 될까요? 넘 곱하기 넘으로 치환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치환이 될까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로 치환이 되어서 출력이 이루어질 겁니다. 얘는 그렇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2.5 곱하기 2.5로 치환이 이루어져서 예, 출력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자, 얘가 함수라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스퀘어라는 이름이 함수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떠한 형태로 실행이 되냐면 인자가 전달되기 이전에 플러스가 먼저 진행이 되죠. 즉 3과 2의 합의 결과인 5가 인자로 전달이 되어서 5 곱하기 5가 되어서 25가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출력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자를 전달하기 위해 전에 덧셈 연산을 한다? 덧셈을 먼저 진행을 해준다? 이것은 컴파일러는 인식을 합니다. 컴파일러는 이거 덧셈을 먼저 해야 돼. 이 정도의 지식적 수준, 능력을 컴파일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행 처리기기는 이거보다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요. 무식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X를 대신해서 뭐가 온 거예요? 그냥 패턴 정리,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이제 요 그대로 패턴 비교를 해보자고요. X를 대신해서 5가 온 겁니까? 아니죠. X를 대신해서 뭐가 온 거냐면 3 더하기 2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치환이 이루어질까요? 3 더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3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출력이 되냐면 2, 3은 6, 그 다음에 6에다 5를 더하면 11이 그렇게 해서 출력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느끼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분명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분명 아닐 거라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이 함수와 유사한 함수와 같은 이 매크로를 우리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함수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실제로 함수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연산을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치와 좀 어긋나기 때문에 함수가 실제로 동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동작을 하게끔 얘를 갖다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차례 강의를 끊고 또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